커피 원가 120원, 경제 성장률 0% 반격. 자, 일단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 논란부터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계곡에서 이제 불법 영업하는 상인들을 단속하던 경험을 얘기하며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를 발언한 겁니다. 땀 뻘뻘 흘리며 1시간 닭을 구워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는다. 5만 원에 팔던 이 닭 3만 원밖에 안 남는다.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다. 라고 말을 했다. 라는 발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밖에 안 남는 닭 팔지 말고 원가가 120원이는 커피를 팔아라.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닭보다 커피가 마진이 좋다라는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대목이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원료값이 이 정도 되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줬더니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본인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전업하면 오히려 돈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김용태 의원이시면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 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왜곡 조작을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마진이 더 크다, 커피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커피 원가가 이 정도니까 시설을 잘 갖춰서 제대로 신고를 하고 커피 카페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세 때와 지금의 표현이 미묘하게 바뀐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당시에는 커피 원가라는 발언을 했고요. 지금 TV 토론에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커피의 원재료값이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원래의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 논란이 됐던 그 발언은 뭐라고 했는지 전체 맥락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도지사 할 때 칭찬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거예요.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단 닭죽 파는 거 좋은데 닭죽 한 마리 6만 원씩 받고 파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내가. 싹 정리하자. 이걸 싹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구워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전체 맥락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비판입니다. 몇 년 전 기준이라고 하지만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벌 수 있고 커피 원가는 120원이랍니다. 어렵게 하루하루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지점과 이재명 후보 측 해명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규택 의원님, 기자, 검사, 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국회의원까지. 예. 커피 원가 120원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원가 이 말에 대해서 원가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원가와 원재료값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TV 토론에 나와가지고는 또 원재료 값이라고 또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가라고 하는 개념에는 당연히 가장 큰 게 인건비, 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커피 값의 상당한 부분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을 했던 맥락을 보면
닭죽을 팔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남는 이익은 별로 없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조금만한 원가를 들여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 그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듣기에는 그분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로 당연히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TV 토론회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맥락을 다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또 상대방 문제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를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본인의 말에 대해서 맥락을 잘라서 말한 것인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생각이 들고 지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875원 대파 한당 값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민주당에서 그것 가지고 엄청 공격을 했었죠. 근데 지금 120원 발언은 그때보다는 사실 그렇게 뭐 비판하는 것이 맥락을 자르고 하는 비판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드네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 하루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네네. 커피 원가 120원. 닭 팔지 말고 커피 팔아라. 라는 이 대표 발언 때문에 이 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꽤 나오고 있는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영업자 커피 파시는 분 뭐 이렇게 카페 주인들이 반발할 게 아니고요. 제일 뜨끔해야 될 사람은 옆에 곽규택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은 원가가 안 듭니다. 변호사들 드는 건요 종이값밖에 안 들어요. 제가 일할 때요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쭈루룩 다 써내면 그거 내가지고 그걸로 소장 쓰고 준비서면 쓰고 답변서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변호사는 아예 커피만큼도 안 들고요. 그냥 종이만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해가지고 그 큰 김앤장 같은 데는 몇 억씩도 받고 심지어 김만배 씨는 뭐 100억씩 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옛날부터 변호사들은요 그 날강도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앵커는 저런 그 아메리카노를 드셨지만 저는 대기실에서 봉지 커피 마셨거든요. 그 봉지 커피가 원가가 얼마냐 원가는 모르겠고 봉지 커피 하나의 그 가격이 얼마냐 이걸 n분의 1로 계산해 보니까 한 17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지 커피도 170원인데 카페의 커피가 원가가 120원인가? 제가 좀 이상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이 아니고 그거는 2019년도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2019년도에 커피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무슨 유명한 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싸도 뭐 5,500원, 6,000원, 그다음에 싼 데 가면 2,000~3,000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19년에 커피값이 8,000원에서 10,000원이나 했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지난주에 뭐 그 시내에 있는 그 호텔 커피숍에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간만에 진짜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마셔봤는데 호텔 그게 커피는 비싸잖아요. 19,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그놈의 호텔은 쉽게 말하면 100배 장사를 갖다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요. 백종원 씨가 생각났어요. 백종원 씨 이런저런 막 짤이 막 돌아다니던데 예. 제가 딱 보니까 가장 놀랐던 게 백종원 씨가 한 근이 몇 그램인지 모르더라고요. 한 근이 500g이 한 근이라고 이렇게 막 우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는 백종원 씨가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 사업도 잘하면서 요리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근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거 그때부터 신뢰가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라고 한 거는 원가 통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낮아지면은 비행기 값도 똑같은 노선인데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 가지고 뭐 몇 배 차이가 나는 그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이 양복 같은 거요. 원단만 있으면 그냥 원단 가격 뭐 10만 원이면 이 양복이 뚝딱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저 정도인가? 저는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이 얘기 나올 때부터
제가 그냥 얼굴이 부끄러웠어요. 이 얘기를 대선 국면에 끌고 와서 이 논란으로 지금 확대시킨다고? 그리고 그 전개된 논리 구조를 보면 저는 기적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2019년에 이 표현된 거, 그 원두 가격 원가 그때 보면 그 당시 언론 기사 보면 브라질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해서 원두 원가가 낮아졌어요. 굉장히 그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제 이재명 후보 말씀대로 120원 정도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대충. 그때 그 계곡 그 정비 사업 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 맥락에 악덕이 어디 있고 폭리가 어디 있죠? 이 닭죽 팔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계곡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훨씬 수월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방법을 마련해주겠다 하면서 그 예시로 드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 120원에 원가라는 말을 썼든 안 썼든 그러니까 커피업자들이 이만큼 폭리취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닭죽 사업 접고 커피 팔아서 돈 많이 버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맥락상 저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 2019년을 2025년으로 끌고 오고 120원의 문제를 인건비나 뭐 이 원가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후보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말로써 다 설명이 됐고 논란이 끝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폭리와 마진은 전혀 논점 이탈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논란이 확대되는 계기를 보면요. 최초 거의 초기에 어떤 이 SNS 상에서 이 글이 올라와요. 근데 딱 이 프레임으로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120원 잡고 120원 폭리? 그럼 커피업자 내 옆에 나도 커피 장사하는데 다 붕괴한다. 이게 갑자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어제 이 국민의힘 이 선대위에서 대변인 논평으로 나가고요.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원래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커피 가격조차 모르고 커피업자들을 악덕 폭리나 취하는 사람들로 취급했다. 이 내용만 지금 남기는 논란으로 계속 확대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발언 맥락을 보세요. 그거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논리인가요? 저는 지금도 이게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논란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가 경제관념도 없고 커피 매장을 하시는 분들을 악덕 폭리업자로 몰아붙였고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 당시의 계곡 정비 사업이 하나의 행정의 어떤 훌륭한 성과로 남았던 기억을 더 오히려 환기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 계속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여파입니다. 왜 고발하겠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원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발언, 커피로 생계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쳤다. 민주당은 비싸게 판다라는 말한 적 없다. 낙선 목적의 비방이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글에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만 보면요, 마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시 이제 커피 원두 가격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뭐 너무 비싸게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비방한 걸로 읽히게 글을 썼는데, 일단 그 발언의 전문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이 발언의 맥락 자체도 자영업자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 원두를 뭐 파는 사람들 혹은 커피를 파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불법 계곡을 정비하면서 이 시설물을 정비했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던 발언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것처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발언은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을 넣어서 이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비방한 것처럼 읽히게 쓴 것, 그리고 마치 그런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쓴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도 맞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주진우 의원, 최기식 당협위원장,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단인데 입장문이 냈어요. 이 후보의 발언, 120원 원가인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냐. 상처받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한다.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님, 지금 양쪽의 의견들 해석이 지금 정반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커피 비싸게 판다는 뜻 아니면 무슨 뜻으로 한 거냐라며 반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으셨듯이 자영업자들이 커피 비싸게 판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맞고발하겠다라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고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평가 같은 걸 한 거죠. 그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자체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8,000원, 10,000원 하고 하면서 파는 커피가 원가는 120원이더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커피를 팔면은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비싸게 커피를 그러면 판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것인지, 전제가 굉장히 잘못된 민주당의 고발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대선 때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거에 대해서 아예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바꿔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그게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아예 날 수 없도록 면소가 되도록 이렇게 그냥 국회에서 법을 지금 통과시키는 중이거든요. 아, 허위사실 공표죄 참 개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 놓고 상대방이 본인의 말에 대해서 조금 평가한 걸 가지고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돼, 이렇게 또 고발을 바로 하는 것, 이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를 보면 그 취지는 분명히 커피 비싸게 팔아서 쉽게 영업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발은 정말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조작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곡과 조작.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앞서 이제 허위사실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발언 중에 김문기 씨가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조작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 이제 그 곽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250조 1에 대해서는 250조 1항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은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허위 사실의 예시로 뭐 경력, 뭐 재산, 뭐 출생지 이런 것도 있지만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만 싹 뽑아가지고 이걸 그 허위 사실 공표죄를 개정한다니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그 행위가 핀셋처럼 이렇게 싹 뽑아내면은 이재명 후보 대선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면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범죄 구속 요건에서 행위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저는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지, 누구는 면소 처분하고 누구는 기소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한 취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치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였는데,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돼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뭐 120원 어쩌고저쩌고 한 부분들은 아예 내가 좀 말 실수했다, 뭐 미안하다 이렇게 간단히 사과하면 끝날 거를 왜 이렇게 문제를 갖다 키웠는가. 윤석열 대통령도요, 간단히 사과했으면 끝났을 문제 가지고 키워지고 해가지고 결국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이 두 분의 의견인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개정하는 것은 250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고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는 구체적인 이 양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 경력, 그중에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처벌 범위를 임의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빼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 건은 2항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2항에는 이렇게 신분, 경력 등의 어떤 특정한 양태를 열거해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 등 뭐 이런 걸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범죄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항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항 개정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비싸게 판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낙선 목적의 의도가 가지고 비싸게 판다라고 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 그 이미 어제부터 상당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발언의 원문을 분명히 찾아보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비싸게 판다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연결시켜서 이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을 악덕 업주로 몰아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프레임이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런 류의 발언은 250조 2항상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1항의 개정 논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비슷한 설명을 당의 이건태 대변인이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이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는데요. 커피 원두값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원두값도 굉장히 올랐을 뿐더러 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 10,000원에 팔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구태의연한 민노총식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양분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나 지금이나 진짜 경제관념 너무 엉터리더라. 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동도 아니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입니다. 급기야 이 법률 고발까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 아니냐의 논란에서 시작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앞서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사실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처벌해야 한다라는 요 장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요 장면을 두고도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두고도 이른바 이율배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박수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무분별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만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꾸 뭐 소상공인들 눈물 혹은 자영업자들 폭리 취한다 이렇게 비방한 거냐 혹은 이재명 후보가 뭐 경제관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2011년 뭐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뭐 커피 전문
전문점들이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뭐 30배 가량 높게 팔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123원 정도 한 잔에 들어가는 커피 원두값이 123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가 원두 가격에 대해서 발언한 것, 그리고 심지어 그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원두값이 싸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끼쳤던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계곡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 산업의 활로를 찾아주는, 그리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과정, 설득의 과정이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원두값 120원 발언을 콕 집어서 부각을 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자영업자에 대한 공격을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겁한 공격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잦은 탈당, 이것을 두고 결국에는 끝끝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절연할 주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로의 어떤 공격의 화살을 돌려서 이른바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원래는 1,700원인데 저희가 875원으로 할인하고 있다라고 농협 관계자가 얘기하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그러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강한 공세를 취했습니다. 후보들마다 유세 때마다 대파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세가 바뀐 듯한 느낌이군요. 당시 그 발언 들어보시죠.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재래시장까지 정부 상품법 제도로 적용하고. 재래시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이곳에서만 875원에 살 수 있고 다른 곳에는 더 비싸냐,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소비자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느낄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의 가격도 모른다라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꼭 이 정반대 공수가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원가가 정말 120원이 맞는지 카페 사장님을 한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앵커의 모니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머신으로 내렸을 때 한 잔에 원두값만 해서 6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커피 한 잔 원가가 사장님 그 카페에서는 얼마입니까? 대략. 원가 인건비하고 했을 때 한 200-300원 나와요. 원두에 컵에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그렇죠. 주변 그 카페 사장님들 반응은 좀 어떨까요? 종사자들은 지나가다가 웃기는 소리 했다고,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뭐 소상공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소리지 그게. 이재명 후보 해명은 그러니까 5년 전 2019년에는 원가가 120원이었다라는 그 해명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가장 싼 원두를 쓰더라도 120원이 원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상암동에서 한 10여 년째 그 카페를 운영해 오던 카페 사장님을 한번 통화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120원 커피 원가 발언에 대한 카페 사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대파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카페 사장님까지 오전에 취재를 했어요, 제가. 글쎄요, 뭐 선거 기간이고 하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뒤 맥락 다 잘라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공격한 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자제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이야기는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그 커피가 제대로 가격을 매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그 말만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한 것마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그거는 인건비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자영업자들, 식당 주인들 그런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고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못하고 커피값이 3,000원, 4,000원 할 수 있던 게 1,000원 이상씩 더 올라가고 그런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구라도 나서서 좀 해결해 달라 이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저런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갖다 하시니까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더 지금 화가 나고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때 민주당이 대파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엔 커피를 들지 않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 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 대파를 흔들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120원 라벨 붙여 들고 다니며 선거운동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민 쪽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논란의 발언과 묶어가지고 이제 유사한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경강부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 감각 떨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때 당시에 정말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연출된 그런 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가격에 대해서 실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마치 선거운동에 활용해보자. 이제 우리가 다시 반격할 때가 왔다.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책임지겠다라는 자세 혹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성찰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붙여서 120원 붙여서 얼마나 선거운동에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시민들이 그거 보셨을 때는 정말 놀고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20원 붙이고 한번 선거운동 해보셔라.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는 오히려 검증 받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민 전 최고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호텔 노쇼 경제효과 발언도 논란인데 이준석 후보 측이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호텔 노쇼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동네에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예약금으로 10만 원 보내겠습니다. 10만 원을 호텔 주인이 받았어요.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와서 외상값을 갚자 이래가지고 동네 식품 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 가게 주인이 통닭이나 한 번에 사 먹자 이래가지고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통닭 가게 주인도 요즘 10만 원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신발 가게 외상했던 거 갖다 갚았어요. 신발 가게 주인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배고픈데 빵이나 사 먹자. 이래 빵을 잔뜩 샀어요. 빵 가게 주인이 전에 호텔에 가서 호텔값 못 줬던 거 1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자, 이준석 후보가 이 지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이른바 이 승수 효과와 관련된 표현이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해명입니다만 이준석 후보 측은 결국에는 이 노쇼를 한 자영업자, 노쇼를 당한 자영업자 10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 호텔 주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통닭을 사 먹지도 외상값을 갚지도 돈이 돌지도 않을 거다라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른바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전 국민 이 현금 지원 등과 관련된 어떤 찬반 논란으로도 이어지는 어떤 대목인데요. 논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 의원님.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런 예를 도대체 어디서 보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걸 이제 뭐 경제학적인 용어로 갖다 붙여가지고 굳이 이준석 후보는 그걸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도 없는 예시입니다, 사실. 한 국가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외딴 동네에 뭐 호텔 운운하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저렇게 경제를 보는 시각,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는데 뒤돌아서면은 뭔가 속은 기분이 드는 그런 말들을 이재명 후보가 잘해요. 근데 저런 예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지역 사랑 상품권 이런 퍼주기 정책 그것이 왜 경제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 예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경제학적으로 뭐 이것이 맞는 이야기나 틀린 이야기나 할 필요가 없고요. 저 이야기와 국가 경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예, 호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저께도 TV 토론을 보는데 다른 후보가 이야기할 때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왜 이렇게 왜곡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가 한 그 예시를 보고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해도 되고 상대방이 하면 그렇게 안 됩니까? 이 내로남불이죠. 네. 예. 곽규태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의견입니까? 저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경제 순환의 어떤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지역화폐라든가 이 그 팬데믹 시기나 이때 기본소득,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죠. 실제 경제가 소비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도 붕괴되고 실제 그 결과가 뭐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전 국민 지원금이 나감으로써 이 그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지만 분명히 당시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한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때 저런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경제학적으로 맞냐 떨어지냐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원래 국가의 재정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팬데믹 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국가재정 막 투여합니다. 그때 그거 채무 늘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효과를 가장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저런 거예요. 그때 당시 국가 채무는 늘지만 국민들에게 그 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은 물론 국가가 떠안죠. 결국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떠안긴 하지만 당시 그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채택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설명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설명한 걸 가지고 그게 케인즈식 승수학 효과냐 아니면 경제학적으로 맞느냐 경제관념이 없느냐 그러면 뭐 학자들 데려다 놓고 토론을 하지 정치인들이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저렇게까지 해석하고 저게 마치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념이 없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이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이어서 호텔에 노쇼를 해도 그 호텔이 있는 지역에 돈이 도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곽규태 의원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며 비판의 의견을 냈고 조기현 변호사님은 진짜 그렇게 돈이 돈다라고 반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영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지 돌죠. 돈도 없는데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호텔에다가 10만 원 예약했다는 거예요. 아직 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돈 들어왔어도 나중에 취소하면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람이 숙박해서 돈 10만 원이 내 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구를 고치고 가구를 고친 사람이 치킨을 사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그 침대를 고치려고 했던 그 호텔 주인은요. 제 생각에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는 뭐가 있냐면 경제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떤 전염성이 있냐면 불안의 전염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러다가 호텔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구 회사도 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킨집도 망하고요. 다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뭐 미국에서도 러스트벨트가 다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커피 120원 발언은 그냥
그냥 실수이고 원가하고 원재료 개념을 조금 잘 모르셨구나 아니면 좀 헷갈리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이른바 호텔 경제학은요. 제가 봤을 때는 소주성의 이재명 버전 아니가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외상으로 뭐 소도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외상으로 소 잡아먹으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기본소득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몇십 조씩 이렇게 우리나라에 돌았지만 그게 그냥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 뭐 몇십 조 그냥 도와준 겁니까? 중국에서 도와준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저도 조금씩 갚아야 되고요. 우리 애들이 다 갚아야 될 그러한 건데 이런 것들을 진짜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대로 된 경제학자라고 하면 저 논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그 확실하게 반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아직도 또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님, 지금 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뭐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